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이모 씨의 사연입니다. 제 아들은 젊은 시절 20대와 30대를 온통 공부에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던 시험마다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죠. 그렇게 세월만 흘러가 버렸습니다. 결국 가까운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나이는 50에 가까워졌습니다. 뒤늦게나마 결혼은 하고 싶었던지 혼자서 국제결혼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지불하고 20살 넘은 어린 며느리를 얻어왔더군요. 처음엔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과 나이 차이도 있고 문화도 다르니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늘 환하게 웃고 싹싹하게 말하는 태도에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참 착하고 괜찮은 아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이 조금씩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았던 관계,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충청남도 이모 씨의 사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환하게 웃고 싹싹하던 며느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늦잠을 자서 출근 준비하는 아들이 늘 허둥대곤 했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차려둔 밥상도 손도 대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만 간단히 요리를 해서 먹고는 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말하면 대답 대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거나 못 들은 척 넘어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곁에 있어도 자기 나라 말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저를 두고 하는 불만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과 세대 차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며느리는 집안일에도 무심했고 집에 손님이 와도 방으로 들어가 버려 저 혼자 손님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해 아들에게 털어놓으면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세요. 도리어 저를 탓하는 듯한 아들의 말에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작은 무례함들이 쌓여 이제는 제 마음을 짓누르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이 작은 갈등들이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로 터져나오지 않을까? 그 불안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이야기의 마지막 편, 충청남도에 사는 이모 씨의 사연의 결말입니다.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웃음이 많고 싹싹한 태도로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은 아들과 결혼했음에도 처음에는 오히려 더 잘해주는 듯 보였기에 시어머니는 경계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일은 점점 소홀해지고 자국어로 혼잣말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주말마다 같은 나라 출신 여성들과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낯설고 불편한 광경이었지요. 며느리는 모임에서 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아들은 늘 괜찮다며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같은 나라 출신의 남성과 가까이 지내며 내연관계로 발전해서 국적 취득 이후에 집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남겨진 것은 시어머니의 눈물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뒤늦게 진실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어머니의 마음은 더 아프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와 가정을 잃고 허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국제결혼이 이런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선택 없이
서두른 결혼은 이처럼 큰 상처와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